이번 7월 14일 전당대회 새누리당 후보 최고 후보로 저희 후보한테 박창근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곳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홍도입니다. 이 가장 큰 홍도를 선도해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러한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캠프에서 여러분께 간략한 홍보 자료를 배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 9명 중에서 유일하게 원외 후보로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원외 후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또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250만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의 소리가 듣고 우리 새누리당이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혼미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두 발언 마치고 여러분께서 혹시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렇게 시간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 전략상 그렇게 하는 쪽으로 봤습니다. 지금 유인물 보면은 조금의 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조금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인물은 제가 평소 하는 이야기들 우리 실무자들이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기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기사 없이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29에 처음에 정당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 민주공화당 공천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 그다음에 민주정의당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작업을 했습니다.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오직 한 당에서 40년간 당을 지켜온 한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대구, 경북. 왜냐하면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 초등, 중등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치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저는 당 사무처 요원 출신으로서 비례대표제 2번 하고 대구 동구에서 지역국회의원을 한 번 해서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난 위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서 150만 우리 회원들을 건드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양무간 제가 제 학력과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인중앙일보의 김일철 기자입니다. 그 후보께서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의 대주주다. 그 최고위원 한 자리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 한 자리 정도를 뭐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 책임 당원이 15만 명입니다. 예상이. 그런데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이 3만 5천 명입니다. 왜 그러면 대구 경북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늦게 나온 배경이 우리 대구 경북의 현직 국회의원이 28명입니다. 모두가 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의 민심과 당심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이 조금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당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무척 늦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생각할 때는 비록 늦게 나왔지만 이 대구 경북의 이 시도민들과 당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우리 그 새누리당은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늦게 나왔지만 보수를 대신하고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유총연맹 우리 회원들도 저를 많이 도와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저께 이제 대전에서 각 후보들이 우리 활동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각 후보들이 좀 주요한 우리 5의 의원들의 그 홍보물을 보면 영상 매질 보면 모든 분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근혜 눈물 마케팅 이게 그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힘드십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구한다하거나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저절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일이라도 대통령 발언 뜻이 산다다. 왜? 순수한 우리 전당대회인데 왜 대통령 돈을 하느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대통령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많은 또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모인 당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하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청 관계하고 관련해서요. 국무총리 후보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예, 그래 하십시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최종 책임은 실장이 이사위원장 하시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청와대라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돈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검증을 조금 더 탈타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인사에서 만약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 비서실장이 물어나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은 아마 밑에 수석들이든지 인사 관련 검증하신 분들을 믿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증을 더더욱 철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번에 총리 인사를 두고 느낀 것은 두 사람의 지금 총리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 후보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하더라도 두 번째 문창극 후보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이 결과는 추후에 국회에서 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뭔가 청문회도 한번 못 해보고 여론에 의해서 낙마시키는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본인 개인이 살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주변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 여론몰이에 의해서 완전히 낙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 유력 후보들이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 일종의 득표 전략 수단으로 질타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장관들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체 말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고창 기자입니다. 예. 지난 6일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김무성 의원님은 후보께서는 새누리당을 확실히 바꾸겠다 하셨는데
이번 저 박찬달 후보님께서는 뭐 영원한 홈런 타자 4번 타자라고 여기 저 기자 간담회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이번에 그 박찬달 후보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 저는 이번에 전당대를 보면서 후보들이 초선 재선 아닌 3선의 비상 후보들이 굉장히 당장보게 속말을 하면은 굉장히 얼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 3선 이상의 모든 후보들이 다 탈당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탈당이라는 것은 당의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 4번 한번 검증해 모든 분들 4번 다가 탈당했습니다. 이 탈당할 때는 이 당원들에게 엄청난 디멘트 등을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당에 이러한 분들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당의 지도부에서 어떻게 당을 개혁하고 쇄신할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어떻게 자기 떳떳하게 당을 개혁하고 어떻게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저는 40년간 어떠한 불리이 있다 하더라도 당을 지켜왔습니다. 저도 공천에 떨어져 봤지만 당을 지켜왔습니다. 한 분은 또 엄청난 정당을 돌다가 또 온 분도 계십니다. 이 좌파 정권의 탄생, 이 과연 어떻게 해서 처음 좌파 정권이 탄생했느냐 이것도 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내가 파벌이 많습니다. 또 줄세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시켜야 합니다. 이 파벌과 줄세우기 있는 이상은 당이 발전할 수 없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이 파벌과 줄세우기를 완전히 건절시킵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화합하면서 이 당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